100세 만기 보험료 15만원, 30세 만기 보험료 3만원, 한 달 12만원 차이, 20년이면 무려 2,880만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 바로 30세 만기로 할까 100세 만기로 할까죠. 주변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 아이 보험인데 든든하게 100세까지 보장받게 해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가입하시는 암진단비 1억원, 2126년 까마득한 미래, 우리 아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과연 지금과 같을까요? 80년 전 짜장면 가격이 15원이었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1억원과 지금의 1억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100세 만기는 지금의 가치로 80년에서 100년 뒤에 불확실성에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료 월 12만원을 아껴드리는 법, 그리고 3만원대의 보험으로도 우리 아이 보장을 100세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는 계약 전환권의 비밀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100세 만기가 왜 위험한지 데이터로 증명해드릴게요. 불과 20년 전인 2006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단돈 3,100원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은 어떤가요? 1,320원입니다. 무려 3배가 넘게 올랐죠. 부동산은 더 체감이 확 되실 것 같은데요. 1996년 당시 서울 30평형 아파트의 가격은 1억에서 2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06년 서울 30평형 아파트 6억원 시대가 열렸죠. 불과 10년 만에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였죠. 그리고 다시 20년이 흐른 지금 똑같은 30평형의 아파트의 평균가는 1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996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배가 넘는 수치예요.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아이 100세까지 지켜주겠다고 큰돈 들여 가입한 암진단비 1억 원, 아이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때인 5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그 1억 원의 가치가 지금과 과연 같을까요? 화폐 가치의 하락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30년 전 1억이 서울 하급지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면 2006년의 1억은 아파트를 사기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이었고, 지금의 1억은 서울에서 아파트 월세 보증금 정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1억 원이지만 그 돈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은 내 집 전체에서 방 한 칸의 권리로 줄어든 셈인 거죠. 하물며 100년 뒤 우리 아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 1억 원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아마 그때는 1억 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의 500만 원? 아니, 그보다 더 적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말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돈의 가치만 변할까요?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건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큰 수술이었던 질환들이 이제는 레이저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봄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이라 함은 보통 날카로운 기구로 환부를 가르는 절개나 절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몸에 칼을 대지 않는 비침습적 치료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문제는 아이가 최소 5-60년 뒤에 받을 치료법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의 약관상 수술 정의에 부합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새로운 치료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이 되는지 시술이라 보장이 안 되는지를 두고 현재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곤 하거든요. 지금 이 든든해 보이는 이 수술비 담보가 50년 뒤, 80년 뒤에 최첨단 의료 현장에서도 똑같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100세 만기는 지금의 의료 기준으로 먼 미래의 신의료 기술까지 완벽히 대비하겠다는 무리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집중을 하고 먼 미래는 그 시대의 발전된 보장 체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남겨두는 게 전략적으로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박람회나 상담센터, 병원 등지에서 태아보험을 한 번이라도 알아보셨다면 보통 월 보험료가 4만원에서 5만원대 혹은 그 이상의 보험료를 가장 많이 제한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태아보험에서는 선택 가능한 특약이 무려 360가지가 넘습니다. 전문가는 그 360가지 중에서 확률과 비용을 계산해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39,050원 설계약 3만원대라서 가격이 낮다고 보장까지 낮을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태아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특약만 360가지가 넘죠. 그 복잡한 특약들 중에서 제가 우리 아이 성장 단계에 꼭 필요한 핵심만 골라서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암 진단비입니다. 단순히 암 1억을 넣었다고 끝이 아니죠. 0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의 암 발병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 및 중추신경계, 3위는 림프종 암입니다. 저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암 1억 원을 베이스로 깔고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세 가지 암을 모두 포함하는 다발성 소암 5천만 원을 중복으로 얹었습니다. 여기서 통계까지 합친 전문가는 전이와 재발까지 봐야 합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일에 지급 후에 소멸이 되거든요. 하지만 통계상 전이암 발병률은 무려 47%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마다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한 번의 진단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 공백 없이 중증 치료나 표적 항암 같은 고가 비급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전략인 거죠. 자, 다음은 뇌와 심장인데요. 여기서 설계사의 능력이 드러나는 구간이에요.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각각 2천만 원씩 교차 구성한다면 신생아 뇌치료를 진단받았을 경우 총 800만 원의 진단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정 범위를 늘려서 효율을 극대화한 거죠. 심장 진단비, 이 부분이 정말 정밀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최근 여러 설계사들이 넣는다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 물론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심장 관련한 진단비인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비용인데요. 제 설계안에 들어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기준 보험료가 516원입니다. 그런데 부정맥이 추가된 심혈관 진단비는 같은 금액 기준으로 4,072원이죠. 보험료 차이가 무려 8배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하는데요. 과연 8배의 비용을 더 낼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맥과 심부전이 빈번한 질병인가 라고요. 자, 통계청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0세에서 9세 약 394만 명 중에서 부정맥과 심부전 환자를 모두 합치면 약 2,600명 수준입니다. 확률로 환산하면 단 0.06%에 불과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0.06%의 확률을 잡으려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넣게 된다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반드시 무언가는 빼야만 합니다. 대개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뇌졸중 진단비 같은 핵심 담보를 포기하게 되죠. 희박한 확률의 부정맥 보장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훨씬 치명적이고 보장 금액이 큰 신생아 뇌출혈 보장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이 0.06%의 희박한 확률을 위해서 8배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실속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으로 가성비를 챙기고 남은 돈으로 신생아 뇌출혈과 입원비에 더 투자하는 것이 훨씬 지능적인 설계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입원비인데요. 저는 질병 입원 일당을 1에서 180일 5만원, 1에서 30일 2만원으로 병실 병원 관계없이 하루 최대 7만원 보장되는 구성으로 중첩 설계했습니다. 아이가 이르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나 니큐에 들어가듯 단순 고열 감기나 폐렴, RSV 장염 등으로 어린이 병원에 입원하듯 무조건 하루 7만원은 최소로 보장이 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상급 종합병원 1인실 50만원 특약인데요. 대표적인 상급 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1인실의 하루 입원료는 49만 5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보혈로 헐떡이며 힘들어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단 1분이라도 빠르게 편안한 곳에서 쉬게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막상 하루에 50만원에 육박하는 병원비 고지서를 생각하면 선뜻 1인실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부모님들이 그 다급한 순간에 돈 걱정 때문에 아이 치료 환경을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설계안은 상급병원 1인실 입원 시 앞선 담보들과 합쳐 하루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부모님은 비용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이의 곁을 지키면서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입원비를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한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교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바로 월 39,050원이에요. 아이의 팔이나 손가락이 부러지는 자잘한 골절부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아암까지, 아이가 20살이 넘어 30살에 독립할 때까지 이보다도 완벽하고 경제적인 방패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사은품이나 지인 부탁에 휘둘리지 마세요. 보험은 통계와 약관으로 증명하는 과학이니까요. 이 설계안이 왜 100점인지 이제 확신이 좀 서시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안함이 남으실 수 있어요. 팀장님, 다 좋은데 만약 우리 아이가 30살 이전에 크게 아프면요? 그럼 그때 보험 다시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계안에 계약 전환권이라는 안전장치를 넣어드린 거예요. 이 제도는 아이가 30살이 되어 30세의 만기가 되었을 때 새로운 심사 없이 보장을 100세까지 그대로 연장해주는 강력한 권리니까요. 핵심은 무심사라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아이가 암에 걸렸었든 희귀병으로 수술을 여러 번 했든 약을 먹든 보험사는 따질 수 없습니다. 전환 당시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초 가입 시 확보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하니까요.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100세까지의 물가 상승과 의료기술 변화를 다 떠안고 월 15만원씩 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3만원대로 현실적인 리스크를 완벽하게 막으면서 아낀 돈 3천만원은 아이의 독립자금으로 선물을 하고 30살의 아이가 직접 계약 전환 혹은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보험 가입권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아이의 보장을 100세까지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지능적인 방법이 이 30세 만기 전략이에요. 남들 상술에 휘둘려서 기회비용을 절대 날리지 마세요. 전문가가 제안하는 이 설계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태아보험의 만기 설정부터 세부 담보까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보장은 빈틈없이, 하지만 보험료는 39,050원이라는 놀라운 효율로 이 100점짜리 설계안이 궁금하시거나 가족력 등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혹은 고정 댓글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료가 단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데이터와 통계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구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해일로부터 1년입니다.